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노버의 오광석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의 숙명인데 시간이 제가 원래 20분 할애받았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지루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4월 1일 날 미리 접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컨슈머나 이제 기업형 PC 노트북 위주로 하던 법인과 엔터프라이즈 IT 인프라를 담당했던 두 가지 법인이 공식적으로 하나는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각각 진행했던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이 법인을 합친 이유가 전략을 짜다 보니 이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 법인을 합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제 법인이 합병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제목이 긴데요. 사실 오늘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성과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행운아들입니다. 일단 이 인류사에 통틀어서 세 가지 커다란 변곡점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석기 시대와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이제 챗GPT로 이제 폭발하게 된 상상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고, 실제 저희는 정보화 시대와 상상력 시대를 동시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전무후무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불행한 부분은 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많은 고뇌와 여러 현안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좀 간단하게, 혹시 좀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미지들을 좀 보면은 뭔가 좀 공통점이 좀 있지 캐치하신 거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이제 스톤 에이지와 인포메이션 에이지, 이미지네이션 에이지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출력한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요거보다는 이 키워드로 굉장히 약간 작품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도래를 했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한 7,000년 정도로 쫙 한번 펼쳐봤을 때 크고 작은 이런 인류사의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사실 PC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나오면서 30년, 지금 기준으로 한 40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기술과 굉장한 혁신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됐고, 여기서 지금 다 목도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그렇다면 저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맥킨지에서 발표한 이제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런 그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X축으로 갈수록 미래에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미리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고요. 위로 갈수록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지만 이거를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혁신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으로 봤을 때 크기는 기업들의 이제 투자 범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진할수록 이것이 현재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금 혁신 부분에서는 AI가 굉장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래 부분에서는 이제 클린 에너지, 배터리, 2차 배터리 전지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그 차트에서 보면 제가 2015년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전략의 명칭은 DWS라고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 그거의 모티브가 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2016년에 경제포럼 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여러 이제 사물 인터넷, 로봇 센서, 혹은 메타버스,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조로 이제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인더스트리 4.0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랑 굉장히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제조 초강국이죠. 독일에서 앞서 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어떤 전략과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하나의 백서가 사실 인더스트리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온 그 내용이 워크 4.0입니다. 워크 4.0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DWS라는 솔루션을 전략을 세웠을 때 가장 모티브가 됐던 얘기는, 기존에 이런 변곡점이나 이런 혁신들이 있을 때 너무 기술에 솔루션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정작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지에 대한 이제 고찰이 시작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람의 삶이나 노동자의 삶, 혹시 노동자이자 또 소비자이기도 한 저희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 게 사실은 워크 4.0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좀 핵심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2000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IT 쪽에 이제 발을 담그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거에만 포커스를 했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업무와 업무 환경을 형성하는 또 다른 요소들은 사실 거의 캐치를 못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포커스하고 또 고객과 이런 것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 기간에 잠깐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 관련된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몸담은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임원분들과 요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런 걸 고민을 하시는 걸 그때 처음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사실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백서포트 하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전에 그런 걸 느꼈으면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강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 부분은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 체인, 글로벌 공급 체인이 한번 흘렸던 것을 전부 다 느꼈으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라밸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경우는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쪽이 될 것이고요. 뭐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기 표현은 되었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을 굉장히 리드하고 계시는 이 직책에 계신 분들이고 또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능형 플랫폼이나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두되는 이제 생산이나 이제 공급 체인, 그리고 이제 그와 파생된 서비스들을 지금 모르는 사이에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혁신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뭐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서 발표한 여러 그 기업들의 발표를 봤지만, 사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기업들이 각자의 기술을 발표하고 있고 이걸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리드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그럼 기존의 솔루션과 전략, 서비스가 이제 변화에 이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저희 한국 글로벌 레노버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경험에는 사실 별로 포커스를 하질 않고, 전적으로 이제 비용에 맞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타기 위한 밑에 두 가지 팩터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업무 환경 전략은 또 어땠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나 성과보다는 어떤 그냥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해서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 배려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새로운 업무 환경 구조나 이제 전략과 솔루션과 서비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1990년도 이미 이전에 설계된 약간 좀 구식의 솔루션들이기, 조직이나 이런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직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다 갈아엎고 새로 전략을 꾸미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 2, 3년 내에 이제 잠재적인 기술 발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어느 정도 이게 중간 단계의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DWS라는 디지털 업무 환경 솔루션의 전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했는데, 가장 큰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이제 성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장 먼저 수립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성과에 대한 벤치마크 그리고 업무 환경 목표를 서로 연계하고 또 이 전략을 설정하는 요 세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각각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완벽한 레퍼런스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뭐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벌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객의 에코시스템이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제 디지털 업무 환경 솔루션들이 있겠고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겠죠. 그 부분에 이제 보시는 6개의 중요한 서비스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의 이제 인프라 애저 서비스인 뭐 트루스케일이나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엔드유저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 플랫폼화해서 지원하고 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서드파티 솔루션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IT 비용 절감과 이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직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분들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 자체를 단축하고 이런 어려운 내용을 모든 규제나 거버넌스를 준수하면서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의 레퍼런스가 저희 DWS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잘 알려진 레노버와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레노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 세계 PC 시장 점유율 1위고요. 2021년도에 이제 글로벌 모바일 OEM 중 성장률을 가장 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니까 나 몰랐는데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토로라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토로라 인수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레이저 차세대 폴더블 레이저라는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X86 서버 안정성은 9년 연속 가용성 1위를 계속 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트너 선정 공급챙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상위 25개사 중에 이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레노버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DWS의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사실은 이미 2018년도부터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825개의 매니지드 모드 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시고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디바이스 개수는 250만 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좀 보면은 저희 한 15조 이상을 향후 5년간 DWS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또 이제 미디어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 3년 안에 1조 원 이상을 AI 쪽에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미디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레노버가 이제 DWS라는 솔루션을 함께 고객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잘 못했고 이런 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기존의 업계 동향을 한다면은 기존부터 이런 비즈니스를 하던 저희 레노버 같은 업체들의 기술 동향과 또 이런 시장에 새로 뛰어든 신규 업계 동향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경우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 저희는 이제 세계 1위의 이제 디바이스 벤더이고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로 방금 말씀드린 DWS를 과감하게 서비스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 DWS라는 서비스를 하는 벤더 중에 이제 세계 1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이제 뭐 목표나 이런 걸 높게 잡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높게 잡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DWS라는 것은 고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거기 때문에 고객의 성공과 함께 하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리딩하고 있는 PC나 IoT 엣지, 모바일 서버 스토리지를 솔루션 및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술 포커스뿐만 아니라 사람과 성과 위주의 포커스를 해서 결국에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원 레노버로 합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한 이 6가지 그 서비스 필러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직원과 고객분들의 삶을 단순화하고 더 풍족하게 하며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솔루션으로 DWS를 저희가 이제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 오버를 했네요. 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제 세션은 뭐 DWS가 뭐지라고 하는 생각 정도와 결국 그거의 핵심은 기술인지 사람과 성과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